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거든요. 그러면 135만 호면 분당 신도시 13개 정도를 5년 안에 하겠다는데 어디에? 땅이 어떻게? 있어요? 없죠. 있으면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겠다. 하지만 정부도 노력을 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97 대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단 뭐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뭐 그 목표는 명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퀄리티의 주택들이 과연 쏟아져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우리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첫 번째 대책입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특이하게 일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뭐 일요일에 발표한 의도랄까요? 목표랄까요? 목적이랄까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요일 날 발표해가지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하는데 일단 일요일에 발표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만약에 평일에 발표하게 되면 또 혼선 그날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9월 7일에 발표가 되고 9월 8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또 9월 7일에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일요일에 발표해 버리자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요일에 발표하게 되면 월요일 헤드라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생각한다면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이리저리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또 이제 뭐 발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제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입장에서도 일요일에 또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시장의 혼선을 좀 막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슈를 조금 뭐랄까요, 좀 더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반반. 어떻게 일단 반반인가요? 네. 공급의 방향성이 2030년까지 135만 호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연내 27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반반이라고 하냐면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135만 호가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주택시장 수도권 무조건 안정이 된다. 공급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투기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안정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댓글들이 있고요. 또 반대 댓글에서는 야 장사 한두 번 하나 많이 보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부 때 뭐 27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된지도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135만 호가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냥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영양가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어디, 얼마에 도대체 이런 게 보이지 않지 않냐. 주로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 어떤 공공택지 개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집이 아니야. 실현 가능성도 없어라는 부정적인 의견. 이게 긍정과 부정이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섞이는 것 같고요. 일반인들의 반응은 이렇고요. 전문가들 반응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게 될까?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135만 호잖아요. 135만 호.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3기 신도시 이번 대책에서도 핵심이 3기 신도시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의 지구를 다 합쳐도 원래 계획은 17만 5천 호. 늘려도 20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 5개가. 그러면 1년에 27만 호씩 공급을 하려면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매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3기 신도시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이제 올해 첫 본청약을 했고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2030년까지
착공 기준입니다만 135만 호 착공이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거든요. 그러면 135만 호면 분당 신도시 13개 정도를 5년 안에 하겠다는데 어디에? 땅이 어떻게? 있어요? 없죠. 있으면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겠다. 그렇죠. 하지만 정부도 노력을 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 공급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큰 수였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전국이 27,000호, 270만 호고 네. 이번에는 수도권이 135만 호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더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전국에 270만 호였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135만 원을 공급하려면 네. 엄청난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제가 예를 들면 혹시 자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갈게. 열심히 해. 너무 기특하죠. 네. 기특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것도 해선 안 될 걸. 그러니까 네. 속으로는 그래도 격려를 하듯이 이번 대책도 그래도 열심히 해서 공급 물량이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은 들지만 속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핵심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 가장 다른 내용들은 LH가 네.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게 아마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인데 LH는요. 우리가 MB 정부 시절에 LH라는 조직이 탄생을 했는데 LH가 왜 LH냐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랜드, 주택공사는 H니까 LH가 된 거거든요. 토지공사의 역할은 이제 땅이에요. 땅을 개발해가지고 건설사들이 공사할 수 있는 택지를 만드는 게 토지공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땅을 수용해가지고 뭐 이게 토지이용계획도처럼 땅을 반듯하게 만들고 밑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민간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하죠. 그러면 3.3제곱미터당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조성 원가가 나왔다면 건설회사들한테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토지공사의 역할이었고 주택공사는 이제 공공아파트,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분양 전환 아파트를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까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토지공사의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야, 니들이 땅 싸면 되겠냐. 왜? 500만 원 조성해서 1,000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1,000만 원의 땅을 산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으니 LH 니들이 직접 하게 되면 500만 원에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빨리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 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우리가 시행의 개념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짓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땅에 어떤 내 돈을 넣든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하고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사까지 해도 되고 공사까지 하려면 좀 피곤해 라고 하면 공사는 건설회사들을 불러서 야, 나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물 좀 지어봐. 짓겠죠.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LH도 이제 땅을 가지고 있죠. 예산,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건설회사들한테 우리 이 돈 줄 테니까 니들이 아파트 좀 지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LH가 시행을 하게 되고 건설회사들이 이제 시공을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물량들을 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5년간 2030년까지 7만 호 이상을 이렇게 해서 좀 공급을 하겠다. LH가 한마디로 건물주처럼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할 수도 있겠죠. 뭐 상가용지, 뭐 상가용지들이 요즘 상가가 사실 장사도 안 되고 시대 흐름이 다르잖아요. 요즘 쿠팡
마켓컬리. 네, 아니 가로수길 상가도 지금 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이제 시대 마당에, 흐름이 좀 예. 바뀌고 있어요. 뭐 네.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네. 있고. 그래서 상가가 장사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을 이제 상가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핵심 내용인데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LH가 시행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공공택지가 있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땅이 있나 이런 생각이 주로 들죠. 경기도나 소위 말해서 3기 신도시 같은데 남은 땅들을 LH가 직접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서울의 공급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나 관공서 부지 뭐 이런 부지들을 네.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네. 부지를 개발해서 1,000호 이상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성대 야구장이 어디 있었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도봉구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에 이렇게 뭐 개발을 하겠다 여러 군데를 좀 발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나오진 않고요. 유휴부지 뭐 해가지고 한 4,000호 정도 나오고 또 공공임대주택 그 노원구에 가면 뭐 상계동, 월계동, 하계동에 가면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 그거를 재건축해 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서 물량들을 많이 뽑겠다 한 23,000호 정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234,000호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234,000호를 하라고 해서 나오는 물량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도 공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PF 대출도 좀 지원해주고 건설 자금도 지원해주고 모듈러 주택 또 활성화시켜주고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끌어들일 수 있는 공급 카드는 다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려요. 네. 대책이 딱 발표되고 이제 부동산 방송이지만 주식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한 종목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건설사인가요? 네, 건설사가 한 개인데 네. 어떤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라. 네, 왜 그럴까요? 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LH가 직접 시행을 하죠. 네. 그러면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제 공사하는 업체들을 찾는데 LH가 돈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주겠죠. 그렇죠. 많이 주면은 국민 세금으로 네, 국민 세금 낭비하는 거고. 낭비고 일종의 배임이고. 배임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민간이 짓지 LH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많이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LH가 굉장히 건축비를 박하게 약하게 낮게 책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성물산 레미안, GS, 자이, 뭐 프루지오, 또 아이파크, 뭐 힐스테이트 이런 건설사들이 우리는 그 돈 못 받고 못 하겠는데 우리는 안 할래라고 해서 아마 두 손 두 발 들 겁니다. 실제로 반응을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안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중견, 중소형 건설사들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사실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살짝 괴리가 좀 있고요. 두 번째 급등한 종목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공급을 단축하려면 지금은 땅에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올리는 방식인데 모듈러 주택은 다른 데서 개발을 만들어가지고 모듈 만들어서 레고 조립하듯이 딱 이렇게 올리게 되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하반기에 뭐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력 투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다 가지고 와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게 제대로 될까? 또 LH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진행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좀 어려운 LH에 입장이니까. 대해서도 말이 분분해요. LH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의지대로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동전의 양면과 네. 같습니다. 정책은. 그러면 자 LH가 해서 긍정의 효과는 우리 박지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듯이 속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네. 저렴한 아파트를 네.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단점은 LH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요즘 최근에 시행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럼 다시 사람을 뽑고 또 조직을 늘려야 되잖아요. 조직을 늘렸는데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야 우리는 공공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면 또 잉여 인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공사비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LH가 부채가 빚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공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기준으로 170조 원 정도. 조요. 170조. 설마 170억이겠습니까? 아니 조 단위로 갈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70조 원 네. 정도 되고 2029년 정도 되면 260조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게 당연히 부채는 늘어나죠. 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적자를 본다는 얘기고 임대 아파트들도 사실은 다 우리 세금으로 LH가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는 늘어나는데 지금 또 170조 원, 2029년 되면 29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직접 시행까지 하게 되면 이제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있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좀 줄이기도 해야 되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뭐 KPI라고 하죠. 목표를 설정을 딱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 목표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의, 공정 뭐 이런 거보다 나는 목표 달성이 중요한데 LH한테 목표가 떨어졌습니다. 135만 호 2030년까지 해야 돼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려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양질의 주택보다는 역세권에 공급을 하게 되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1000세대 지을 수 있는 걸 입지가 안 좋게 되면 2000개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역세권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1000개를 지었으니까 목표 달성 못해도 나 잘했죠?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는 2000개 했습니다. 뭐 입지가 좀 떨어져도 위에서 볼 때는 너는 좋은 데 했으니까 적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과 동떨어진 물량들이 숫자 맞추기 위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 교수님은 LH가 저렇게 민간보다 잘한다는 건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려도 있으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열심히 잘해서 긍정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정말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이 많은 공급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 정부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좀 차별점이다라고 여길 만한 거는 뭐 그러면 LH 주도하에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좀 차별점이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한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좀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나시나요?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뭐 개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주도로 개발을 하게 되고 3기 신도시도 민간한테 다 맡기진 않습니다. LH가 택지 조성하게 되고 LH가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일부 있고 민간한테도 분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비중이 늘어난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민간한테 좀 많이 맡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민간한테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좀 하겠다라는 방향성이었는데 이번에 방향성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급 대책만 나온 건 아니고 규제 대책들도 마지막에 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규제 대책의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뭐 신축, 임대, 매매 임대 그 사업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을 막았습니다. LTV 제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들은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뭐 전세 끼고 뭐 임대 사업을 하거나 하는 건 투기에도 가깝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개인들은 대출 받아서 하지 마.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명확한 방향성은 정한 것 같습니다.